고추 조사가 아마 이번 주부터 장마가 되는 장마 대부분이 이 고추병은 토양전염병에다가 수인성입니다. 물길 따라 이동하면서 전염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번 주에 장마가 온다면 그 이후에 그동안에 가물었다 그러니까 다음 새해부터 야간 들어가 열과도 발생할 뿐더러 각종 병증이 발생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가수를 다녀오면 이 고추조사 필요할 것 같아서 어제 오늘 주말 일요일에 불구하고 교육을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고추조사는 7월 중순에 본격적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장마 이후가 되면은 가장 이 수인성, 비에 의해서 전염되는 것, 비가 오고 온도가 높고 하면은 29도 이상 되고 온다면 그럼 당연하잖아요. 당연히 병충해가 옵니다. 근데 과거에 비해서 지금 현재 이 병해가 적은 이유가 딱 있어요. 이제 6종 품종계량이 많이 들었다고 내병성계 품종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내병성계 품종은 어쨌든 역병이라든지 주로 많이 걸리는 거 청고병 또는 품마름병, 그 다음에 이제 바이러스병, 특히 칼라병. 바이러스는 입만 있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좀 해보면 되는데 칼라병에 걸린 고추는 이쁘긴 한데 나중에 말라고 좀 하얗게 되고, 그러나 탄저병은 그 유문 있는 데만 거기 좀 잘라내서 그래서 우리가 통상 말하는 희나리 고추 하는 것이 이제 그거죠. 그런 것만 사다가 이제 또 판매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제. 그래서 그런 병, 그 다음에 흰 비단병, 습할 때 이럴 때 이제 주로 이런 병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주 지나면은 이제 점차 발병이 될 것이고 열과 같은 그리고 이제 온도가 이제 점차 높아지면은 이 탄저병이 생깁니다. 탄저병이 현재까지는 없어요. 탄저병, 그 다음에 이 칼라병 이런 것들이. 탄저병은 일반적으로 풋고추 때, 청고추 때가 아니라 홍고추 때 많이 발생돼요. 그러니까 조금 더 있어야지 7월 중순 넘어지면 이 탄저병이 이제 나오면은 그 눈에 탁탁 띄어요. 그 다음에 현재는 보면은 그 맹해나 이런 입었던 것은 생육저하라든지 이거에 있어서 이미 조사가 끝났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조금 더 이제 한해 올해 이제 가뭄이 심했잖아요. 가물에서 생육저하라든지 고사된 거 이런 것도 지금 이제 접수가 되고 있어요. 그러나 건수는 현재는 많지 않다. 아무래도 농사 지신 분들이 자식 같은 고추를 위해서 물도 주고 노력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현재 보면은 이 고추 심은 이후에 고추가 보통 4월 중하순 그 다음에 5월 초까지 심어요. 심는데 이 시기에 이제 보통 이제 양파, 조생종, 그 다음 수확하기 때문에 이 고추에 심어놓고 이제 방지를 안 해가지고 담배 나방 같은 거 피해가 있어요. 담배 나방이 나오면은 이 담배 이게 고추 잎도 약간 식혜, 식혜라는 것은 씹어 먹는다는 얘기거든요. 먹고 고추 구멍을 뚫어요. 고추 구멍 뚫으니까 이슬이 됐건 물이 됐건 간에 물음병하고 같이 공간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담배 나방이 좀 있다. 그 다음에 이 농지 이제 418번지 개강지 여기는 계절 바이러스, 이축성 또는 모자이크형 바이러스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진딧물이라든지 총체 벌레에 의해서 바이러스가 있어요. 바이러스는 자체적으로 이제 생기는 거 아니에요. 다른 게 있는 게. 그래서 바이러스는 그러니까 거리만 두면은 안 된다고 그 사람이 전염이 안 된다잖아요. 나 참여도 되니까. 그러나 사람과 사람계에서 어떤 체액이라든지 이게 걸리는 거죠. 호흡에서. 그래서 바이러스 이게 똑같다는 거예요. 치료가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진딧물이나 칼라병을 총체벌레를 잘 잡아주면은 바이러스가 안 오는 거죠. 근데 여기는 이제 바이러스가 왔는데 그렇게 이제 좀 회복 단계이기 때문에 신고는 안 한 거죠. 그러나 점차 가면서 회복이 안 될 때는 신고하겠죠. 이제. 그리고 여기 418번 밑에도 이 농가의 이 두 길지가 농가인데 여기는 이 고추를 늦게 심었어요. 이제 조생종 양파 등 정리하고 5월 15일 그러니까 다른 데처럼 20일 이렇게 심은 거죠. 그러니까 날도 더웠지. 그 다음에 모의 소질 이게 모의 그 상태 아무래도 모를 높아내라 오래 놔두면 뿌리가 이런 것이 이제 이 새로운 뿌리 착근이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생장이 저조 밑에 지금 좀 저조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진짜 담배 나가면 비전 그 다음 석회 개피가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약간 오늘 석회 개파 일부 중에는 탄저병하고 혼동이 되어 있어요. 탄저는 유문이라 우리 지금까지 운동하고 그 범위가 함께 넓어가요. 불규칙에 넓어가요. 그러나 불규칙에 된 거. 중간에서도 불규칙에 끝에 특히 끝에 고추 끝에 쪽 이쪽에 많이 나타나는 것은 칼슘 결핍증이라고 칼슘 시커멓게 그리고 그 생객 장애예요. 칼슘 결핍증은
토마토 복소금병이라든지 사과의 보습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결핍증이에요. 그건 생리액량이에요. 이게 병충이 아니다. 그래서 칼슘이 부족한 이유는 이 칼슘에서 나타난 이유는 칼슘이 이 토양에서도 이동도 잘 안 되지만은 체내 작물 체내에서도 이동성이 가장 많습니다. 이동이 질소나 마그네슘 같은 이동성이 높은데 이건 낮아요. 이동성이 가장 낮은 것은 여러분들 이제 다 만나보셨지만 칼슘, 중소, 항산, 망간 이런 것도 이동성이 낮기 때문에 아래쪽보다는 생장점 이쪽에 있는 그 아래에서 흡수해가지고 이동하니까 이쪽에 많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또 석회 비료를 줬는데 이런다 이제 이런 거 이야기해요. 아유 우리가 이제 좀 안다 해서 아이고 보니까 칼슘 결핍증이 병 아닐까? 농가에서 모르는 사람 많아요.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노란병, 시드름병 이래버려. 천국 흑마른병이나 이런 거 모르고 역병은 좀 아시는데 그러면은 그 칼슘 이 석회도 그냥 한 달 전에 구입을 했는데요. 근데 석회는 질소나 그다음에 칼륨, 그다음에 마그네슘이 많을 때는 상호 기랑 작용에 의해서 이 흡수가 안 돼요. 흡수가 저희를 시켜면 기랑자 상호 시켜놓으면 상대적으로 견제한다는 얘기더니 그래서 이런 발생이 나와요. 그래서 석회는 좋음에도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은 그런 게 있잖아요. 작물 생장이라든지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알아가지고 농가로 대화가 됐을 때 평가가 제대로 평가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비료를 지금 가뭄에 너무 많이 줬거나 또 반전 세균성 병이 왔을 때는 약 입이 노화되거나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그리고 고추가 보면은 우툴푸툴하면서 벼가 약간씩 오그라진 것은 바이러스형 일종의 총체벌레. 총체벌레였어요. 그 총체벌레가 꼭 한라병만 발생시키는 거예요. 총체벌레도 계저바이러스라든지 이 고추에 이렇게 약간 우퉁우퉁한다든지 그렇게 영향을 미친다. 품질 저하시킨다. 총체벌레는 여러분들이 총체는 일반적으로 고추 꽃에가 있어요. 하얀 색깔을 좋아하고 총체벌레는 단백질 성분 좋아. 그래서 이 꽃에는 단백질 성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총체벌레는 그런데 이것들이 꽃이 대부분 알로 숙여져 있기 때문에 농약 위에서 섞어놓은 게 아니고 아래에서 우리가 분사된 쪽을 아래에서 위로 섞어놓은 거죠. 이렇게 생긴다는 것 여러분들 아시고 다만 이제 올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지금 현재 이제 여러 아래 이 지금은 뿌리 세력이 야간 것, 이 야간 것들은 뿌리 분포도가 새로운 뿌리가 적게 퍼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제 장마 비가 온다, 비가 오면 지금까지는 이제 가뭄이 하는데 이제 습해 상황이 나오거든요. 습해 원인이 가장 큰 문제예요. 그 배수 관리를 잘하고 토양을 좋게 가꾸라는 얘기예요. 습해는 왜 그러냐? 자, 공기보다 수분이 많기 때문에 뿌리 호흡이 안 되는 거예요. 자, 뿌리 호흡을 통해서 양분과 수분 흡수가 되는데 수분 흡수가 안 돼. 그러면은 양분 결핍 현상이 나기 때문에 생육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습해가 큰 문제인데 올해 지금 이제 뿌리의 착변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만약에 비가 온다 하면은 이 습해에 의한 이 생육 저하 이런 현상이 나올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그래서 모든 작물이 그러지만 이 고추나 이 작물은 건강해야만이 병이 안 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일반적으로 내병성계 품종을 이제 심는다 했잖아요. 내병성계 품종을 심는데 이 내병성계 품종은 대부분이 이 먹을 탐이 커요. 쉽게 말하면 양분과 수분의 요구도 크다는 이야기. 근데 이 올해 나이 드시고 하신 분들은 간헐적으로 옛날 고추 재배듯이 똑같이 주면은 내병성계의 품종의 특징을 제대로 효과를 가져오지 못하기 때문에 병이 많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요. 자, 올해 금년의 고추 조사는 참여는 1차 조사는 2인 조사입니다. 그리고 2차 조사 이후는 1인 조사예요. 이제 이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해요. 기본사. 자, 가입 농지 지번과 면적하기. 반드시 그래요. 어떤 작물이든 간에 그 지번이 맞는가는 확인해야 되잖아요. 지번. 그 네이버 지도를 통해서 목적물 소진 지번을 반드시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타 작물이 식재되어 있거나 이제 면적이 미식재되어 있을 때는 면적지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자, 일반적으로 고추는 이론상으로는 학술적으로는 가지과 작물이기 때문에 이 5 내지 7년 수작이에요. 왜? 토양 변형이 많거든요. 그러나 대부분은 한 2, 3년 정도 수작하고 다시 짓습니다. 짓는데 이제 어르신들이 많이 짓기 때문에 그냥 농협이라 하나 몇 번째 하면은 잘 모르겠네 해보자. 옛날 번지도 갔다 하면 입력이 되어버렸어요.
하나 정도 있을지 말던데 그런 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번지에 이 목적물이 없을 때는 여기 번지 없는데 여기 작년에 재배했는데 그랬다고 다른 데로 재배했다고 한단 말이야. 그러면 다른 데 거기 가셔갖고 번지를 확인하셔가지고 그런데 바로 조사를 하시면 안 돼. 그 번지는 이미 빠져 있잖아요. 입력이 안 돼, 여러분들이. 이제 이미 전송해도 이거 해당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농협에 전화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농협에서는 GPS 확인을 해가지고 소음보 생산팀하고 해가지고 계약팀 해가지고 조정을 해줄 거예요. 근데 이제 일부 만약에 가입을 한나 해놓고 여름 병에 있고 여름 병에 가자 없다. 그 전에 번진데 두 곡이 딱 빠지다. 근데 병이 있는다고 한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은 유의를 해주셔야 돼요. 근데 그런 것은 특히 드문데 혹시 만에 하나라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목적물이 없는 것은 농협에 전화를 해가시고 됐습니다. 했을 때 조사를 하셔야 돼요. 만약에 시간이 좀 소요가 될 것 같다면 다른 데 하고 다시 오시면 되죠. 농협 전화를 받아가지고 꼭 그렇게 해주셔야 말씀이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면적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이 대개 보면은 농촌에서는 할머니들이 하기 때문에 고추 심고 또 일부 콩 심고 또 자가로 쓸 배추도 심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지 해놓으니까 면적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 작년부터 굉장히 이것은 세심히 들어간다 이런 생각을 두고 타작물 시켜야 됐을 때 또는 타 시설물 될 때 또는 특히 마을 그 입구에 또 좋으신 어르신들은 요즘 같으면 이제 차들이 많이 있잖아요. 자녀들이 온다든지 명절에 그럼 주차장 가지고 또 지구에 있는 분도 있어요. 그런 것도 마을 입구 같은데 내가 봤을 때 이게 평수가 안 나오겠다 할 때는 반드시 면적 측정기로 재봐야 한다. 다만 면적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데 지금 좀 있으면 저 경사지예요. 경사지인데는 아래 병까지는 위에 농경지에 면적으로 줘요. 경사지에 이제 여기가 가시고 여기까지가 이 지적상 이 면적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럼 이제 일일이 착실히 여신하게 해가지고 쉽게 뭐 타작물도 없고 미식재지도 없고 다른 시설물도 없는데 그냥 위에만 그것도 고추 1당 있는 대로 바라본단 말이야. 그러면 당연히 면적이 줄어들고 그래서 타작물 시제가 없다든지 또 면적이 큰 차이가 없고 그다음에 다른 시설이 없다 할 때는 그대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밑에가 지적점이라는 이야기예요. 쉽게 말하면 지적선이에요. 밑에 쪽이 위에 쪽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제더라도 1당 다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냥 고추 10원 1당 가운데로 타고 가시면 그럼 만약에 50cm에 200m면 참 100평방미터 차이 나오잖아요. 벌써 0.5 곱하기 200m니까 간격에 맞게끔 예를 들어서 32이랑이다 32이랑이다 하면은 한 3개나 4개 쪽에 잡고 32이랑 예를 들어서 반반 나눴다고 16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4번째 그 다음에 8개 띄면 12번째 그런다면 딱 중간에 딱 맞잖아요. 그리고 저 뒤쪽에 이렇게 잡아주시고 표본이랑을 잘 잡아주셔야 돼요. 표본이랑을 잡으실 때 우리가 보면은 좋은 농지 같지만 그냥 여기 한 10대쯤 심어 있는 데도 있을 거예요. 좁다게 해야 여러분 잡으시면 돼요. 그럼 대표성이 없지 않아요. 네? 그리고 표본이랑이 농지에 따라서 조그만 면적인데도 오히려 큰 면적이 그냥 오히려 주수가 적을 때가 있어요. 근데 면적을 찌면 쭉 길나게 됩니다. 이러면은 이랑이 그냥 제가 이제 안동에서 해보게 했어요. 거의 500주까지 됩니다. 고추 주수가. 그러면 사실은 한산율로 아무것도 아닌데 이 500주 쉬어야 돼.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나 그건 쉬운데 만약에 배수를 위해서 가운데 배수를 냈다, 호랑을 냈다 할 때는 그리고 예를 들어서 150 정도 넘어졌는데 이럴 때는 이렇게 그걸 중심으로 해서 하나로 다 주시잖아요. 여기는 이제 1항을 크게 해놨기 때문에 따로따로 1항을 했어요. 현장을 보셔가지고 이건 내가 그냥 나 편리하게 나 편하게 한 것 아니라고 누가 보더라도 인정하면 되니까 그런 부분은 가운데 고랑이 되어 있을 때는 예를 들어서 300 매추가 되는데 170 됐다면 170개로 잡으시잖아요. 1항을. 그러나 고랑이 없을 때는 경계가 없잖아요. 그럴 때는 그대로 가셔야 돼. 힘들으셔도. 아시죠? 그 다음에 선정된 표본 1항별 주수 확인 및 리본 이제 부착이 된다. 그러니까 선정된 주수를 반드시 이제 쉬어야 돼요. 그래야 이제 손 정도 비율을 여러분들이 선정을 하기 때문에 선정된 1항별. 그런데 이제 보면은 여기는 지주별로 두 주 시제도 있어요.
근데 보통은 4주씩째 돼 있어. 그거 심는 지피도 떡잎까지 차버리면은 깊이 심어주면은 깊이 들어가면 칩니까? 땅 밑으로 내려갈수록 산소는 부족하고 이산화탄 증가되잖아. 그럼 뿌리 착근이 안 되니까 결론은 생장이 안 돼 죽든지 그대로 멍치든지 그러잖아요. 그리고 너무 포토에 나온 거 뿌리 부분 거기를 너무 얕게 하면은 또 수분 증발이 많기 때문에 건조해서 이제 죽는 거예요. 올해 가뭄도 있고 생장 수분도 있기 때문에 지금 초장이 키가 제육편인데 크면은 이제 지주도 안 보여요. 높이 해도. 그랬을 때 보면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은 그냥 지주만 보이더라도 하나를 씌고 가버려. 그럼 만약에 지주가 5개가 빠졌다. 5개 빠지면은 한 지주당 4개면 벌써 20주 차이가 나온잖아요. 한 150개였는데 20주 차이 나면 그건 성실하게 조사 안 했다는 얘기예요. 네, 여러분들은 이 지주를 보고 좀 키가 크더라도 보면은 자 예를 들어서 이 내가 보폭이 70이라 80으로 간다 하면은 2주 사이가 되잖아요. 하면은 대부분이 4개가 돼요. 자, 내 보폭을 보면서 그러면서 지주 한번 보면서 하나 둘셋넷 치고 간다는 얘기예요. 이랑 이 주수를 잘 실어줘야 한다. 주수 실 때 이제 도훈이가 저기서 한 말씀 못 드리고 그때 전체 주수를 쉬고 결주도 씌워줘야 돼요. 결주도 또 고사주는 씌워주고 그리고 결주는 별도로 개수해가지고 또는 고사된 놈 내가 봤을 때 80일에서 100% 피해 주 이거 쉬어가는 거죠. 같이. 그리고 나오시면서 60에서 80, 60일에서 80, 그다음 40일에서 60 이거 몇 주 안 돼요. 그것은 개수기 다 하면 복잡하니까 개수 몇 주니까 발정자 해가지고 수고하고 정상적으로 쉬우면은 나중에 합치면 다 맞아가 되는 거야. 맞아 간다는 얘기.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상하고 만약에 20%짜리 근데 실제적으로 20%짜리고 정상하고 구분하기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보셨을 때 야 여기는 농가의 이야기하는 것도 그러고 여기 봤을 때 내가 봤을 때 한 18% 한 15% 피해는 되겠네 이러고 생각했을 때는 이제는 20일에서 40 소는 정도 비율 40일에서 60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조절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 소는 정도 비율 조사를 함에 있어서 피해가 앞으로도 진행될 것 같고 지금 왜냐면 농가들은 피해가 바로 나오는 신고는 생각이 있어요. 피해가 있으니까 신고해야 되겠다. 그럼 언제 나오겠지. 그러면 실제 가면은 빨리 나가버리면은 피해 정도가 안 보여요. 안 보이면은 피해율이 이제 예를 들어 자기 사람들 대부분이 3에서 5인데 대부분 5%. 그냥 착실하고 3.9, 4.2% 이렇게 하고 나요. 그러면 농가에서는 피해는 분명히 있다고 조사를 해놓고 피해율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 병은 다시 이제 중복조사 안 되잖아요. 그러면 진행이 될 거다 약간 전제했을 때 그러니까 평가설지. 그러면 그걸 감안해 주신다면은 피해율이 예를 들어서 뭐 6, 7% 나온다면 그래도 농약 한번값으로 나온다. 조금씩 하더라도 그러면 이분들이 이 피해가 있을 때 신고하면 나오네. 그러면 신고하는데 작년에도 보니까 일부는 그냥 2.9 뭐 이렇게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 다른 돈 늘 것도 없고 돈을 사실 얼마 안 내요. 안 내, 늘 것도 없고 이거 내가 신고해서 뭐라거냐 이런 사람도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손을 평가하기 때문에 이 앞으로 이 병 진행상이라든지 이 작물 특성을 봐서 감안해서 평가를 하시면은 여러분들을 또 어쨌든 농가에서도 농가를 배려하는 입장도 되고 또 여러분 그 보험에 효과도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사가 되면 1번 표본주에는 1번 표본주 리본을 붙일 때 측정 면적 1차적으로 1차 조사하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다. 1차 조사자들이 아무리 힘들어 줬더라도 면적이 정확히 해주시고 그런 그 내용도 정확히 해줍시다. 그 다음에 병충해 조사했던 거 병합조사했으면 병합조사는 병충해 해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바이러스 그 다음에 역병 그걸 써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 1항의 주수를 꼭 표시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다음 2, 3, 4, 5번부터는 1항의 주수만 써주시면 돼요. 우리가 조사는 피해 면적을 조사하는 것도 되죠. 지금 과일 면적, 피해 면적.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면은 같은 경계가 없는 한 필지인데 뚜렷하게 이 나온 것이 이쪽은 피해가 많이 나와 있고 이쪽 안 나와 있어. 그러면 농가에서도 여기는 글 있고 거의 없는 거에다 하고 여기는 많다고. 그럼 여러분 예를 들어서 1000평방미터인데 700평방미터를 잡았다는 이야기야? 그럼 700평방미터만 표본주를 달아야 되잖아. 그러죠?
그런데 이쪽에서 피해가 있을 때 아주 깨끗하면 몰라도, 그리고 다른 번지일 것 같으면 몰라도, 같은 번지이고 경계가 없을 때는 이쪽에도 피해가 있다, 적게나마 있을 때 이건 달아주세요. 차라리 왜 그러냐면은 70% 가지고 손해 정도 비율 해준 것이나 이 전체 100%로 돼 여기 손해 정도 비율이 낮아지면은 피율은 비슷하게 가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조사 시 유의사항입니다. 자, 노지이면서 간수 시설이 없는 경우 고추 생산비가 평방미터당 2,740원입니다. 그리고 계산을 해보니까 보험 가입 금액이 200만 원.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는 여기서 고추는 보험 가입 금액이 이제 중요한 거죠. 보험 가입 금액 200만 원. 그래서 재배 면적이 730평방미터 이상이면, 자, 보험이 인수되었는데 가입된 농지 인수조건이 미충족됐을 때, 이제 이거, 자, 해당 농지 소재에 갔더니 목적물이 없다. 그래서 목적물이 없을 때 다른 데 있어 따라 심었다 할 때는 농협하고 확인해서, 쉽게 말하면 입장이 변경되고 있죠. 번지가 변경돼서 농협의 그 확인을 받은 다음에 조사가 돼야 되고, 이 해당 농지 소재 목적물이 없을 때, 왜 그러냐면 여러 농지 필지를 보상 그러다 보면 그렇죠. 그래서 해당 농지에 목적물이 없을 때는 농가와 확인을 해서 농지에 사진 촬영한 다음에 계약자한테 이 농지에는 목적물이 없다는 걸 확인하고, 그리고 취소를 시켜. 그래서 동해변화가 취소를 시키고 제출하면서 이 사안을 설명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농협이 취소가 돼요. 그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가입 면적 미달시. 다시 말하면 보험 가입 200만 원 미만일 때. 이제 이건 해지 대상이에요. 그러나 해지는 여러분은 권한이 아니죠. 여러분은 조사만 있는 대로 조사를 해줘. 해지 대상이라고 하고 나 이거 해지 대상 조사 않고 와버리면은 여러분 수당 없어. 인수검토 요청 대상이라고 써가지고 제출하면은 수당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대로 조사를 해주셔. 왜 그러냐면 이 농업은 정책권과 정책적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농협에서 어느 선까지는 해주려고 어려워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비연속적 재해 및 연속적 재해. 비연속적 재해는 그때 끝나면 끝나는 재해를 말하잖아요. 비연속적 재해는 냉해나 우박, 그때 끝나고 말아볼 것, 연속으로 안 온 것, 이런 것은 이 중복조사 가능해요. 연속적 재해는 쉽게 말하면 중복조사 안 돼. 예를 들어서 바이러스는 안 되고 탄저는 탄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 냉해나, 예를 들어서 4월 15일 날 심었는데 4월 25일 날 냉해가 왔어요. 그래야 피해 조사했어. 그런데 그냥 5월 7일 날이나 또 냉해가 왔어. 또 요구를 해. 그러면 해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요것은 중복조사가 안 되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건 지금은 이제 현재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년에도 조사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을 먼저 해드리고요. 그리고 이때 이제 이 비연속적 재해는 거기가 날짜가 이제 사고 일자가 써져야 돼요. 그 이제 우박이 왔다고 우박이 써졌더라니까. 써지면은 설령 이제 5월 6일 날 조사를 했어요. 5월 6일 날 사고 일자예요. 사고 일자였는데 5월 15일 날 했다. 그럼 5월 15일 날로 사고 일자로 써보면 안 되죠. 처음 사고 일자. 설령 이제 5월 1일 사고 일자라고 다시 설명합니다. 내가 조사가 5월 11일 날 갔어. 그러면 5월 10일 날이 사고 일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5월 1일 날. 그러니까 그 여택에 써놓은 날짜 있죠. 원장에 그 날짜로 써주셔야 돼요. 만약에 5월 11일 날 조사했다고 써놓으면은 경과일수가 기대되겠던 공급이 많이 나가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문제될 소지가 있다. 비연속적 재해. 다음에 연속적 재해, 가뭄이나 폭염, 병충해. 자, 이거 있잖아요. 가뭄은 계속 가뭄 가는 것이고, 날이 더운 것은 계속 가는 것이고, 병충해. 예를 들어 바이러스도 계속 갈 수도 있고, 탄저도 계속 갈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가뭄은 연속적 재해로 비가 내렸다고 폐가 곧바로 해소가 안 됩니다. 왜냐면 이 수분을 흡수하고 빨아들이고 해서 상당히 해소돼야 돼. 그래서 비 좀 5mm가 되다 해서 가뭄 해갈 이건 아니에요. 충분하게 가뭄이 해결됐다 했을 때 그 날짜가 쉽게 말하면 사고 날짜예요. 그러죠? 그 날짜를 사고 났다. 다른 재해가 없을 때는 가뭄이 해소됐다 했을 때 가뭄 피해 신고됐다 하면은 가뭄 해소된 날짜를 사고 날짜로 조사 일자와 상관없이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가뭄이나 또는 혹시 이제 폭염이나 또는 호우는 2차적 피해가 많아요. 호우는 비 오면 호우대하고 유실이나 매몰됐을 때는 직접적 피해잖아요. 그러나 나중에 습에 나온 것은 이제 호우로 돼 있지만 호우로 조사해서 나올 것이 없어요. 호우로 인해서 다른 2차적 비역이라든지 오기 때문에 그렇게 조사해요. 그리고 가뭄으로 생육이 지연 또는 고사됨으로써
이때는 안 크거나든지 어떤 피해가 있다 할 때는 손오질 정도 비율을 적용을 해주란다 이거. 그러나 간수 노력이 없으면 일정 비율 비보상 비율을 해줘라. 쉽게 말하면 모든 농가는 내 자식 같은 농작물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 합니다. 그러나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내가 물도 주고 내가 어렵지만은 겨운기로 물 씻어달라고 줬지만은 안 된다. 이럴 때는 비보상 하면 안 되잖아요. 열심히 했는데. 그런데 아유 도저히 방법이 없어. 다른 일도 많아서 내가 도저히 안 했어. 이럴 때는 피해가 좀 나오고 피해가 적게 나오면 또 아니지만 많이 나오면 이럴 때는 이제 모든 사회사하고 영농을 적정이 되지 않느냐 이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적어야 된다 하고 설명하면서 이것도 농가가 인정할 때 인정 안 하면 또 안 돼요. 미보상은 사인을 반드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꼭 그렇게 입사. 그다음 병충해는 동일한 병으로 중복조사 불가합니다. 이거 기본적으로 아셔야 돼요. 그리고 고추 병충해 등급이 다른 병해충과 혼재 병합 조사할 경우 실무 교육할 때 고추 담당 책임자는 이상훈 과장이 교육했죠. 이상훈 실무 교육할 때 온라인상 받을 때 병합돼 있을 때는 가장 높은 병충해 등급으로 하라고 했죠. 그거 잊지 마세요. 최고 등급으로. 설령 예를 들어서 낮은 등급 등급으로 해서 50% 받는데 그거 이제 한 70%. 그 다음에 70%짜리 등급이 30%일 때더라도 30% 됐더라도 70% 등급으로 적용해라. 이 말씀이에요. 조사 및 조사 작성 지휘사. 자, 1차 조사 결과 입력 후 2차 조사 출력 후 조사를 원칙이다. 당연히 그래야. 그러니까 1차 조사 탄저병 했는데 만약 우리가 원장을 늦게 갖다 줬다. 아니면은 농협에서 입력을 그냥 누락시켜보다. 그러면 1차 조사 값이 안 나와버리잖아요.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조사할지 이제 방법이 안 생겨요. 그럴 때는 농협에서 이건 1차 조사 및 2차 조사 확인을 반드시 하고 2차 조사인데 제가 1차 조사 바빠서 입력 못했다 했을 때는 그냥 그대로 가시지 말고 1차 조사했던 원장을 좀 복사를 해주셔야겠다. 그럼 거기에 조사값이 다 나오잖아요. 어떤 것으로 선수들이 어떻게 그런 걸 갖고 가셔가지고 조사하면은 중복조사라든지 또 1차 조사 때 피해율을 감안이 되고 어떤 병으로 있기 때문에 만약에 바이러스로 해서 이미 조사했는데 바이러스 있다 해가지고 한대병 있는데 바이러스까지 병합해서 조사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꼭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병충해나 항암의 폭염 연속 주기는 피해 확산이 지속되므로 확산 정도를 고려해서 조사시 가능한.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농가에서는 일반적으로 병충해가 발생하면 바로 신경 특히 탄저병. 우리가 볼 때는 이러고 보면은 탄저병 안 보여요. 그러나 농가에서는 고추를 따기 때문에 조그만하게 탄저 윤무이 생기면 탄저병 온 걸 알아요. 우리는 그냥 쑥 지나가면 탄저병 몰라. 고추를 들여다 봐야 탄저병 알아요. 그럼 이때 이 양반들 신고를 하신단 말이에요. 신고를 해시하면은 여러분들 조사해도 피해가 나고 있어요, 안 나고 있어요? 안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원장을 받았거나 근데 받았을 거라니까 이제 여자 몇병 갖고 하니까 전화를 먼저 농가를 하는 거예요. 탄저병 신고를 하셨는데 지금 탄저병 진행 상태에 있습니까? 혹시 따시다 좀 그 피해가 조금 경미하게 나왔으면 아니면 여러분 농가를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피해가 어느 정도 나와야지 보험금이 나오지. 만약에 따시다가 좀 경미하게 나온 놈을 신고하셨다 그러면은 현재 안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병이 누가 봐더라도 아이고 탄저 있어도 빨리 약이라도 하셔야 되겠다. 이 정도 예부로 지나가는 사람 볼 때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러고 지나가면서 하나하나 시간 나면 여러분들 조사 못해. 하루 한 건이나 하려면. 그래도 보면서 이러고 가잖아요. 그랬을 때 나타날 정도. 그래서 꼭 이 병충해 같은 거 제거를 하셔가지고 지금 상태가 되니까 이 어르신이 생각할 정도는 병 올 거 저도 이해합니다만은 보험금 나올 정도 안 나올 정도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진행됐는가 안 되는가 물어보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조사서 안에 주요재 기재 그냥 주요재라고만 써버려 사람 있어요. 그러니까 송도에서 여러분들 지금 이미지 전송하면은 최근에는 고추가 이제 별로 피해 건수가 적으니까 어느 놈은 다 확인한 것 같아요. 이제 많아 버리면은 이제 정신없으니까 이제 못하죠. 근데 적게 들어오면은 이 사람들 조사 어떤 게 하는 걸 보고 판단을.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내용이면 내용에 부각이 부각 하는 이렇게 써놨는데 주요재해 이렇게 해놨고 주요재라고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재해잖아요. 그럼 주요재가 뭐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원장에 써놓으니까 이러잖아요. 전부 씹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아마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갈 때도 당분간은 전체는 아니더라도
찝어가지고 크로스 체크를 하더라. 교재라고 쓰시기 아니라 부채님 그 제명을 써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 병충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식물체 제거할 때가 있어요. 그 지금도 뭐 한 개씩 이제 좀 뿌리 활력이 안 좋아서 조사됐다고요. 호박우리가 있지만은 역병이 온다든지 한적병이 심어가지고 부분적으로 이 전염병 방제를 전파되는 거 방제를 호박을 뽑아가지고 머리 이제 엎드려 넣어본다든지 이렇게 한 트럭에 넣어보는데 그 피해 정도 주수가 많다 했을 때는 여기 지금 말하면 그쪽에 나무 자원에 사진이 찍는다든지 그 다음에 산재 같은 경우도 따서 모아가요. 두부는 있냐고 그럼 산재는 나중에 써요. 두부고 있으면 아마 그날이 정말 제일 보면 똑같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그분들이 사진을 찍었든 아니면 얘가 스탠드에서 보관 표시한다. 그래서 그런 사진도 이미 전송해 주시면 아 이거 피해가 있기 때문에 없어서 했구나 제대로 했구나 또는 그런 근거가 없으면은 예를 들어서 산재병 피해가 있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거를 확산되는 단계에서 없애보고 농약을 했다면 농약 그때 당시 구입한 증빙서류 이걸 근데 그런 사람도 없어요. 없지만 아무튼 그런 부분을 잘 찾아서 증빙서류 같은 거를 사진 찍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보관을 하셔야 한다. 조사하면 조사서는 당일날 원장 작성하고 그리고 당일날 이미 전송한 다음에 농협에 꼭 제출해 입사 이 말씀 드립니다. 이때는 뭐 조사서 원장 사진 이미 전송할 조사서 원장 안 해본 사람도 있어. 금년에 있었어요. 반드시 그리고 작년부터는 좀 체계가 강화되고 그 전에는 구획 책임자마다 달라가지고 조사서 원장 찍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 그 생각이 들어있어가지고 조사한다면 안 해도 돼. 그 작년에 그 사항을 또 모르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육 받으시기 때문에 반드시 조사서 원장 모든 그 품목이 다 그렇습니다. 가수도 마찬가지예요. 조사 원장 반드시 하시고 사진 촬영이죠. 그러니까 그때는 모바일 할 때 이비 전송도 마찬가지죠. 사진 촬영이잖아요. 원장 작성이 끝나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 전경사진 된 것은 이제 앨범을 찾아가지고 이미 전송하시면 돼요. 그 당일날 다 모든 것이 끝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특히 고추는 어쨌든 간에 가수하고 다르잖아요. 가수는 어쨌든 낙하도 따로 조사가 되지만 고추는 생산지 보장이기 때문에 피해 조사예요. 그래서 전경사진 찍고 꼭 피해 있는 것만 또 찍으면 안 돼요.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도 있거든요. 뭔 말이냐면 농가에서 피해가 있는데 그러면 피해 있는 사진만 해봤는데 피해가 낮았다 하면 또 문제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피해가 많다면 피해 있는 쪽으로 여기는 피해가 적은데 일부 피해가 있다면 정상적인 사진도 찍어서 이렇게 정상적이고 피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이 이미 전송이 나중에 그러한 하나의 민원이 제기됐을 때 하나의 그 민원 처리 자료가 돼요. 여러분들 모바일은 조장이 이미 전송은 조언 그 이야기는 일부 그런 게 있어요. 요즘은 그걸 안 하는데 내가 조사하고 만약에 조언이 뭔지 있으면 다녀오셔. 그리고 현지 평가는 있고 둘이 조사해가지고 다녀라고 사인을 같이 해주고 이제 솔직히 본부에서 오는 인증번호가 뭐냐 그런 넣으면은 다 혼자 해도 다 되잖아요. 그래서 일부 지금 현재 여러분들 가시면은 일부 구획 책임자는 조장이 모바일하고 조언은 이미 줘서 그 이야기는 여러분들 한눈 팔지 말라고. 같이. 근데 사실은 그런 의미 없는데도 일부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꼭 참고를 해줍사 이 말씀드려요. 다음에 이제 일일 보고 시간은 반드시 여기도 엄수예요. 그 선임평가사, 그 다음에 지역 책임자 체계로 지역 책임자는 이제 우리 백길록 부회장님이 이제 지역 책임자. 그래서 고추는 우리가 지역이 이제 뭐 강진, 뭐 보성, 해남, 완도, 제주는 우리가 못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영광 여기 있는데 가능한 한 처음에 배정할 때 공부는 단지 그냥 나주고는 나주고 자 무한한 다는 아니지만은 이렇게 배정해 드리는 것은 가능한 한 그 지역에서 가까운 쪽으로 배정해 드리려고 그래요. 가능한 한 그렇게 해드리려고 하는 편성을 그래서 대신 그렇게 되면 이제 이 배정 팀장이라고 제가 이제 힘들죠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시더라도 조금 약간은 서운한 거 있더라도 야 나 하나 내가 좀 참으면은 여러 사 그러나 그 이야기를 뭐 참으시란 건 아니야. 이런 것은 이런데 이렇게 해줍사. 그렇게 해준 거 저희들 조정할 게요. 그러나 그냥 그 개인 사항을 그냥 카톡에나 그냥 올려가지고 전쟁 난 것 같이 이야기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야. 일부 그런 것도 있다고 소리를 들었어요. 내가. 좋은 것은 많이 공유하시되 그 좀 아닌 것은 좀 참아도 그것도 미덕도 줄 수 있어요. 아무튼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평가 역량 강화 가능한 공정화 배분이라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서 이 보수를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일단 농지 홍보를 이제 보시면은 참고시라고 이건 제가 4월달에 이미 써가는 거예요. 영광이지 써가는 건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그 조사를 작성할 때 한번 미리서 보시도록 한 자료이기 때문에 한번 봐보세요. 꼭 그런 것은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그렇군요. 대신 조사자 의견란은 여러분들께서 가능한 많이 써주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걸 써면 안 돼요. 불필요한 거. 가능한 많이 쓰시되 불필요한 걸 써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 말씀드렸죠. 양파 조사하면서 입마르병 있다고 해놓고는 좋다고 해놓고는 입마르병은 보장하는 건 아니잖아요. 병치잖아요. 그럼 미고상 비율 잡아야 되는데 입마르병 있다고 해놓고 미고상 비율 안 잡았다. 그건 오히려 나 잡아가시오. 이 검증은 처음 보세요. 양의 해포세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경쟁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검증은 아마 2차 조사가 막 발생할 때 그때 들어갈 거예요. 주로 1차 조사할 때는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때 시기다 라는 말씀드리고 농지홍보는 여러분들 그 조사 나갈 때 사전에 공지 오시라고 해드리고 오시고 여기치는 아까 교육장 뒤에 나와있죠. 농지홍보는 일반적으로 착가후 조사는 기본적으로 하기 때문에 다 출력이 되는데 이거는 피해 신고 될 때만 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보면. 그래서 농지홍보만 뺀 거예요. 여기는 2,307평방미터인데 실제적으로 네이버 지도를 보면은 산 가운데가 이 폭 들어가 있는데 합쳐져 있는 거야. 응? 그러면 만약에 이건 하나 얘기고 만약에 지도상하고 현장하고 안 맞을 때는 뭔가 물어봐야 돼. 혹시 이것이 저쪽에 다른 건지가 이게 한 나라에서 한 다수로 만들고 고추 심었습니까? 그러면 어찌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주로 알기는 가수도 올리면은 면적이 줄었거나 또는 주수가 줄었거나 이때만 원장 배부가 하는 것으로 알고 계신 분이 많아요. 늘어나도 플러스 마이너스 10%. 대신 줄어들면은 거기에 맞게끔 보험 가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보험료를 환급해주잖아요. 대신 늘어나면은 보험 가입 금액은 증가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비례보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면적 관계는 줄은 것만 아니라 늘어나고 또 반드시 원장 변경 대상이다. 이거 주수도 마찬가지예요. 주수도 꼭 그렇게 해줍사. 말씀드리고. 이거는 2,307평방미터인데 그때 약간 좀 넘을 것 같거든요. 이거는 5%짜리고요. 자기분양금이.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계약자 부담보험료가 총 보험료는 100만 원인데 97,000원이니까 약 한 9% 정도 되지 않나요? 그래서 이제 보면 또 이 말도 조금 사람 편하시고 또 대화가 통한다. 그러니까 피해를 났어. 한단 말이죠. 그럼 피해율이 생산 보장이기 때문에 보험 가입금이 나고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수확이 줄어들지 않는 소득 보장이 아닙니다. 농약하고 분에 대한 보장이기 때문에 보험 가입금이 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험이 났습니다. 피해율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만약에 640만 원인데 97만 원이 나왔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지원해 주지만 그렇게 말해야 또 기분 나쁘게 안 되잖아요. 그만 실체내면 그래도 한 10년 또 내실 보험료가 나오는 거 아니었을까? 또 이걸로 끝나가 다음에 또 경증이 오기 때문에 그때 이렇게 그냥 많이 요구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된다. 그런데 까탈 싫은 사람은 국가에서 내준 것도 내가 우리들이 세금대로 내고 있는데 뭐냐고. 차라리 보험금 준 거야 아니라 이걸 국가에서 직접 보조해주면 돼. 근데 그걸 더블 치워서 안 되잖아. 그런 설명도 하면서 이렇게 해줍사. 정식은 여기는 4월 25일 날 했습니다. 그리고 1항폭은 110cm, 주간 그러니까 고추 간격이 거리는 40cm. 그 정상적으로 그렇다고 봐야 돼요. 90cm 이상이면 1항폭을 봐야 돼요. 그 다음에 3cm 이상은 폭으로. 최근에는 가능한 제식밀도 떨어진다. 거리가. 그 다음에 제식밀도 이건 다 농협에서 전사장 역산에서 다 나오기 때문에 너무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제식거리도 한 번만 재보면 되고 그 다음에 뭐
틀렸냐 맞았냐 또 따질 것도 없어요. 예를 들어 30cm 이상이면 제대로 가능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1000평방미터당 1500주냐 4000주 이러죠. 그것만 안 벗어나면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손해 정도 비율을 아까 이제 설명드렸지만은 여러분들이 딱 한번 먼저 훑어보셔야 돼요. 여기가 피가 좀 있는 것 같다, 없는 것 같다. 이거 보시고 아무래도 여러분들 아무래도 달리는 색깔 수도 생각하지 않은데 이거 정확하세요. 그래서 이 피해 비율에 봤을 때 내가 손해 정도 비율을 산정했는데 너무 내가 본 것보다 현기가 차이했고 농가가 많은 거 해가 차이했을 때는 손해 정도 비율을 60일에서 80, 80일에서 100은 눈에 띄어요. 띄기 때문에 거기서 조정은 안 돼. 20일에서 40, 40일에서 60. 이 사이에서 조정하죠. 그거는 앞으로 진행될 수도 있고, 약간 편하고. 그 다음에, 근데 어쩌고 또 이거 20일에서 40, 40일에서 60. 이것도 구분해요? 이제 그 말은 맞아요. 이건 주관적이에요. 이거 어떻게 구분해요? 방법은 없어요. 정토 요건. 정상적인 고추를 보셔야 돼요. 정상 고추나 외고 생겨 있어요. 고추 달려있는 상태. 또 수확도 회복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런 자 너무 거기 예민하면 안 되니까. 정상적으로 봤을 때, 이놈은 이놈보다는 한 20% 정도 좀 약하게 보이고 좀 입이 또 좀 항암 병에 의한 그냥 생계 장애가 아닌 하나도 나오고 20% 정도 된 것 같다. 이놈은 한 50%는 된 것 같다. 이놈은 70% 된 것 같다. 이러고 기준 갖고 해야지. 이놈이 매도 안 된다는 얘기.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 작물은 진행될수록 모두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너무 조금 차이 나서 예민하게 갖지 마시라 이 말씀을 드려요.